네, 이준호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심각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식이 효도할 것 같아서 증여를 미리미리 다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5천만 원도 증여를 하고 1억도 증여를 하고 많게는 뭐 10억, 20억 개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산을. 그런데 자식이 생각보다 자기를 너무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을. 그래서 속상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괘씸해서 증여했던 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 내 거 준 건데 돌려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줬다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예.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줬으면 이미 이행한 부분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증여계약을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 증여를 해제한다고 해도 찾아올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상담하거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딸이나 아들이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이런 아들, 딸이 없어. 너무 예쁘지. 너무 이쁘니까 예. 재산을 다 줘. 예. 줬는데 주고 나니까 안 찾아와.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찾아가 보니까 지들끼리만 놀러 가. 이사가고 없고. 이사가고 없고. 진짜 그런 사례들이 꽤 그런 많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증여했던 것을 해지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제도 어렵지만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줘버렸던 것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모셔야 되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모가 갑자기 독거 어르신이 되고 또 정말 힘들게 사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모든 돈을 다 증여하고 막 나는 혼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그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달달이 퇴직연금을 받으시면서 시골에서 소일거리 하시면서 농사 텃밭 지으면서 사셨는데 네.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네.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같이 사시죠. 집 넓혀서 손주들도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그리고 집에 있는 조그만 땅 같은 경우, 시골에 있는 땅 같은 경우를 팔아가지고 그 서울에다가 아파트 또는 경기도에 아파트 큰 거 사서 우리 집 같이 사는데 좀 보태서 같이 큰 거 사죠. 사시죠. 근데 그 전에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 성실하고. 예. 어렸을 때는 너무나 착했어. 예. 근데 다 줬어요. 재산을 10원도 안 남기고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싹 주고 시골 거 싹 정리해서 집도 팔고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하고 안 맞아. 아들도 그 전까지 대하던 태도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들은 뭐 그래봐야 며느리 자기 와이프 편이지 뭐 또.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독거 노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오갈 데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증여해 줬던 것을 일정 부분도 못 돌려받습니까? 못 돌려받습니다. 증여자한테 또는 그 증여자 배우자 또는 뭐 직계혈족한테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리고 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줬던 것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뭐 또 그렇게 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 써버리고 없으면 못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써버리고 해서도 못 찾아올 수도 있는데 줬던 것은 못 찾아온다. 예를 들어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 주는 게 보통 증여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뭐 10만 원짜리인데 이거 줘. 예. 그럼 증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예, 이거 몽블랑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물로 준 거 같은 경우는 증여잖아요. 못 찾아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조건부 증여,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조건부 증여를 하면 증여 계약서를 쓸 때 그러니까 증여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보통 증여한다고 하면 그냥 증여 계약서만 쓰잖아요. 근데 너가 한 달에 몇 번 찾아오고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주고 뭐 하는 그런 조건부로 증여를 하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를 하겠다. 증여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근데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조건부 계약을 증여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와, 뭐 그런 거 안 맞잖아요. 안 쓰죠, 부모님들이. 그죠? 그걸 못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증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증여를 하지 않는 거. 증여를 하지 않고 그 어르신들이 쓸 거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남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 방법이든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쓰실 만한 돈을 충분히 놔두고 나머지 가외돈을 증여를 하시는 게 맞지, 나중에 노후에 쓸 돈까지 다 해서 자식을 주면 자식이 달라집니다. 물론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당신의 자녀분은 효자세요, 불효자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볼 때 참 저 집 자식이 좀 불효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애들은 아주 효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부모한테 물어보면 다 우리 아들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 너무 우리 애는 법 없이 살아야. 모든 부모,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죠. 범죄는 넘쳐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위법행위, 범법행위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자식을 믿는 건 좋은데, 믿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노후에 쓰실 돈은 마련해 놓고 그거는 놔두고 증여를 한다든가, 그렇지 하지 않으면 증여를 아예 하지 않고 다 쓰시고 또 나머지 돈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상속받게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세금을 아끼려고 절세하려고 자식들한테 먼저 줘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뭐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불효 자식들이 또 생겨나기도 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증여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 몸을 먼저 건사할 수 있는 정도라도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좀 남겨두고 증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요즘 어르신들이 조금씩 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증여를 해주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다 재산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쓰실 정도의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증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쓸 거 다 쓰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해서 즐기고 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분명히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고 그 어르신들의 인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맛있는 그 설렁탕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요. 그럼 이제 며느리들도 오고 사위들도 오잖아요. 오는 며느리, 오는 사위에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때 온 사람에게만 줘요. 그리고 안 왔어, 어느 한 가족이, 한 자녀 커플이 안 왔어, 그러면 그 커플에게 들어갈 돈을 나눠줘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출석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분은 계속 주말마다 설렁탕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물론 그 20-30만 원의 용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또 자식들도 그런 거에 재미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 그런 그 소소한 재미들을 느끼면서 효도를 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렇게 비싼 사례도 저도 알고 있어요. 회장님인데 돈이 꽤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이 이제 매주는 아니고 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뭐 호텔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그러면 그 비용은 다 그 회장님이 손자, 아들, 며느리 거가 다 돼. 오면은 다 돼. 그리고 용돈을 줘. 그걸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3박 4일, 4박 5일 들어가는 그 돈을 다 그 회장님이 다 돼. 몸만 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할아버지 찬스구나, 그러니까. 예, 그렇게 와서 이제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고 아들, 며느리한테도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모임을 분기별로 또는 그 명절 때나 그때쯤 그런 식으로 모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세월이 변한 만큼 조금 더 현명해져야 되겠다. 뭐 그동안 그 우리 앞선 어르신들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고 자식 사랑을 조금만 줄여줘야 본인이 좀 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들, 딸은 안 변할 수 있는데 아들의 배우자, 딸의 배우자가 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야, 네 인생 살기도 힘든데 뭐 야, 네 쓰고 살아, 아빠 엄마가 뭘 중요해, 이렇게 하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아들, 딸을 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끔 공원 산책할 때 이렇게 뵈면 연세 들고 나이 든다는 것이 참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르신들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로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 상담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